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주관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영훈, 유석춘 교수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방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합당의 상근 이사로 있는 주익종이고요. 오늘 이 단상에 앉아있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상에는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4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가운데 반일 종족주의 및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대표 저자이신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편에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인 이우연 낙성기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번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방침, 고소 대상에 오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석춘 교수님이시고요. 그러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서면을 읽음으로써, 성명서를 읽음으로써 취지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성명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는 이영훈 교수님이나 유석춘 교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주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영훈, 유석춘 교수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규탄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주관하여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3인과 연세대 유석춘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영훈 등의 역사 왜곡이 너무 심각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고소를 하도록 했다고 발언했으며,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영훈 등의 저서가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영훈 등은 이들이 범죄의 사실로 적시한 내용을 책에 쓰거나 발언한 바가 전혀 없기에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허위사실로서 이영훈 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할 것이며, 이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양태정은 기자회견문에서 필자 3인이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는 기존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 송영길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이영훈 등이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영훈 등은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거나 노무동원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거나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쓴 바가 전혀 없다.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 고소인이나 송 위원장은 필자들의 책에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취지의 서술을 찾아서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선왕조 이래 국가권력, 남성, 가부장 권력에 의한 빈곤계층의 여인에 대한 성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에서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빚어진 그 시대 고유의 역사적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제가 범죄일지인데 그것은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 국가, 그에 협조한 조선총독부, 전차금을 제시하고 위안부를 모집한 주선업자, 취업에 동의하여 딸을 주선업자에게 내어준 호주 등이 공범으로 책임질 일이었다. 매춘부라는 표현은 이러한 위안부제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영훈은 두 책의 어디에서도 그를 사용한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에 가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표현한 바도 전혀 없다. 천재의 이루의 기회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학도지연병에 관한 서술에서 나온 것일 뿐 노무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일제히 노무동원과 관련하여 강제 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전후 일본 기업이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을 공탁한 자료나 개별 기업의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를 부정하는 학술 연구는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아직 제출된 바가 없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일본 정부가 건네준 미불금 공탁 자료에 기초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인물이 단지 기존의 통념을 답습하여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매도하는 착태에 깊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일제와 노무동원 피해자 유족을 배석시킨 정치 쇼로서 학술 연구 성과를 부정하는 반지성 폭보일 뿐이다. 아울러 이영우는 독도 왕조가 독도의 객관적 위치를 인지하거나 그것을 영토로 실효 지배한 적이 없다고 썼으나,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다. 그 대신 이영우는 영토의 변경은 오로지 정치적 군사적 의지의 수산이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향해 신생 대한민국이 정신적 독립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쾌거였다고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영우는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문원에서 독도 여우의 근거를 찾고 그로써 이웃나라와 분쟁을 증폭하는 일이 무용무익함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송영길 위원장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양태정 변호사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의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읽기나 했는가?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싸구려 언론에 떠도는 이 말 저 말을 짜깁기 하여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두 사람의 작태는 우리가 힘주어 비판한 종족주의의 행태, 바로 그것이다. 한편 유석춘 교수는 대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지금이 매춘업에 진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말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극빈계층의 생활고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몰았음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 강의에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위안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가, 남성, 가부장 권력이 취약계층 여성의 성을 지배하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하에서 위안부로 몰린 여성들에게 자발이냐 강제냐 식의 질문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유 교수는 당시 그러한 여성의 실태와 모순을 오늘날의 매춘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의지의 매춘부였다는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오로지 유 교수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는 허위사실로서 반일종족주의의 필자들과 유석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송영길 의원의 이번 왜곡, 날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 볼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은 비겁하게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 이용훈 등 필자 3인과 유석춘 교수는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곧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유석춘 이상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양태정 변호사가 작성한 저희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 문건이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전달된 이후에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송영길 변호사 의원이 주관하고 양태정 변호사가 작성한 그 저희들에 대한 그 규탄서입니다. 고소방침 성명,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그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초에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출이 된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고소인 중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있는지 확인이 될 거고요. 예,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는 지난번 있었던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국회 소통관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먼저 법적 대응의 첫 순서로서 형사 고소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이고요. 그 송영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고소하겠다 했으니까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고소장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거기에 또 고소에 따른 무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2차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수 어르신이 뭐 이렇게 관련된 것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제가 지금 상세히 다 검토를 하지를 못했는데, 되돌아보면은 당시 시작하고자 했던 정부가 시작하고자 했던 과거사 청산 작업,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특정 개인에게, 소수의 몇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과거사 청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경제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극빈 계층의 딸들의 부모가 자식을 팔고 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래 그런 일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딸을 내줄고 전차금을 받은 부모, 그리고 그들의 접근한 상당의 전차금을 제시하고 취업의 동의를 요구한 인신, 당시는 합법적인 형태로 이런 사람들을 모으러 다니는 주선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데 법적으로 청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추구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송정길 의원이 앞에 앉았다가 그건 일본 우익이 하는 공창제 설과 같은 것이 아니냐. 사실 그 당시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송정길 의원의 그와 같은 저와 형성된 나쁜 인연이 1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질 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으며, 돌이켜보면 참 기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되고, 기자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일종족주의 그리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그 책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명제, 그리고 강제징용이 아니면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였다라는 두 번째 명제, 독도 세 번째,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이 명제, 이 세 가지가, 이런 주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송영길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이제 국회 일정이, 상임 일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의 운영과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수행이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면책특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에는 형사 책임도 면제가 되고 민사 책임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형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 장소가 당연히 국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내린 걸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불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한 번만 읽었더라면 이런 기자회견에 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의원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은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상상임신입니다. 상상임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지금 그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데려 나오셨는데 그 지역구 주민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 또 그리고 뭐 SNS를 떠도는 이런 소문, 풍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침해됐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명예가 침해됐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발언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오상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적합한 것은 송영길 의원님은 상상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했는지 둘 다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송영길 의원실 측에서 보소장이 접수가 된다고 한다 보면은 그것은 상상 임신이 아니고 명백한 저의를 가진 우리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이 반일 종족주의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자에 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저희의 주장은 그냥 왜곡 날조하는 겁니다.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위안부는 공창이라고 썼다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까 이용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대의 고유한 뭐 가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일본의 전쟁 수행의 목표가 있었고 원래 공창제라고 하는 그 가난한 집의 딸들이 팔려가는 인육 시장이 있었고 이런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군 위안부제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거를 매춘부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 보고 매춘부라고 썼다고 공격을 합니다만은 매춘부라고 하면 그러나 역사성이 안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고유의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른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군 위안부제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고 또 단순히 일본 국가만의 전쟁 국가에만 오로지 책임이 있는 일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국가에만 책임 있는 전시 성폭력, 전쟁 범죄만이 아니라 가부장이라든가 말씀드린 또 주선업자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역사적 현상이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노무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무동원도 저희가 뭐 강제동원을 부정했다고 하는데 강제동원을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전 단계에서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성도 있지만은 또 가라고 자꾸 권유를 하면은 자발적 응해서 가는 또 자발성도 있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 책에 쓴 내용이고 그러니까 책에 쓴 내용들을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단순화시켜서 파악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저희의 주장을 왜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인 위안부는 매춘부였느냐 아니냐라는
이 책의 명제의 참이냐 진실이냐 문제는 국민들이 정대협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정언집에 모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7년입니다. 정대협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정대협의 첫 번째 활동인데 이 책이 말해줍니다. 이 책이 정대협이 매춘분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이영훈 교수님한테 묻지 말고 이영훈 교수님한테는 저 반일종족주의 책 안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을 담았냐 안 담았냐를 묻지 말고 책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위안부는 매춘분이 아니냐 이 문제는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을 보시고 정대협에 물어보십시오. 정대협에 물어보시면 이 책에는 여기에 김학순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연들이 어르신까지 여기 문옥주 또 이용수 여기에 어떻게 해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을 보고 아 이분이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안부가 됐구나 하는 책이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이거를 보시고 그 명제가 참이냐 진실이라는 문제는 국민들이 각자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이냐 진실이냐를 학자의 그 연구를 한 학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법정 고소를 들이대면서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연은 굉장히 무서운 사연입니다. 저희는 법적 대응은 진실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진실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진실은 여기 들어있고요. 저기 저 반일종족주의 책에는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또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만 거두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97년에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할머니들 증언을 토대로 자기들 이름으로 낸 책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의 그쪽 길로 가는 과정이랑 이 책은 2016년에 지금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25년간의 수요일이라는 말하자면 자기들 활동, 매주 수요일 날 하는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 97년에 기록된 분들이 어떻게 93년요. 그쪽은 93년. 아, 원래는 93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97년 판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2016년에 나온 이 윤미향이 저자가 된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예컨대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길로 가게 됐다라고 써 있는 것과 여기서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가게 됐다라고 쓴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어이없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써 있는 기록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교수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가 뭐 국민 정서에 반하니까 법정에 세우자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디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어요. 이 북한입니까 지금 여기가? 저희가 그 작년에 6월 말에 책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그게 7월 달에는 언급이 안 되다가 8월 초부터 해서 7월 말부터 특히 8월 또 9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그때 다 리뷰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평한 거는 없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일본부 위안부가 피해자라는 거를 우리가 부정했다. 뭐 그런 식의 피해자성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갔다고 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거는 얘기를 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위안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와 일본 군과 또 주선업자와 가부장, 딸을 팔아넘긴 가부장 이들의 복합적인 그런 범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당시는 그게 합법의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범죄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고 본인의 의사에서 반해서 갔다는 거죠. 저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갔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갔다는 식으로 썼다 이렇게 다 보도를 많이 했어요. 뭐 KBS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고 또 뭐 언론은 또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 논평의 자유도 있다고 생각해서
용인을 했고요. 용인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를 비난하는 거는 저희가 좋아요. 뭐 밖에서 외부에서 비난하는 건 좋은데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왜곡된 주장을 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들의 명예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이게 한국인의 자존심,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줬다고 하면서 저희를 형사 고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고 해서 고소를 하거나 이랬던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는 기자회견장에서의 송영길 의원과 그리고 양태정 변호사가 그 발언을 했는데 양태정 변호사의 발언은 그 기자회견 문이라고 해서 양태정 변호사가 작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있었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단 두 사람한테 묻겠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날 다른 그 피해자 유족으로서 배석한 사람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게 없어요. 저희 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독도를 일본 땅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뭐 하면서 뭐 비판을 하거나 이런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은 그날의 행위에 대해서 7월 2일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저희 그 취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십시오.